안녕하세요. 오늘은 독립출판 사진집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해에 시네스틸 필름 리뷰를 하기로 했었는데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실내 촬영으로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뭘 찍을까 하다가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저의 필름 사진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인스타 계정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12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눠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진집 제작 과정, 그리고 하나는 독립출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진집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독립출판을 현재까지 2권을 제작을 했는데, 한 권은 제가 제주도에서 2달을 살면서 바다를 찍었던 바다색이라는 책이고, 한 권은 유럽의 제주도라 불리는 몰타에서 2달 살면서 찍은 이 시더시라는 책입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질문을 주신 건 사진을 찍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2014년에 필름 카메라를 처음 구매했고 사진을 찍게 된 계기는 사실은 되게 잊고 싶은 일이 생겼었어요.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사진을 하나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버스 창가에서 빛이 딱 들어오면서 봤던 사진을 보고, 진짜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 사진이 따뜻했고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 필름 사진 찍어야겠다, 이 마음이 확 들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샀고, 근데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뭘 찍어야 되는지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뭔가 집중을 넘어선 되게 다른 세계에 몰입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런지 머릿속에 하나도 힘든 일이 안 떠올라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계속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가끔 플리마켓에 나가서 판매를 할 때 몰타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근데 왜 몰타로 가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계획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제가 어떤 몰타에 대한 선망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시기에 제가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다 취직 준비하는데 쓰는 게 갑자기 너무 아까웠고, 주변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취직하기 전에 유럽 여행 안 갔다 온 게 그렇게 후회된다고 많이들 말을 해줘서 그럼 나 남은 돈으로 유럽 여행 가야겠다. 근데 마침 그때 제 친구가 몰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숙소도 반값으로 갈 수 있었고 그 숙소 앞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지 2주 만에 몰타라는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몰타 얘기가 나온 김에 몰타에서 바다를 딱 1시간만 볼 수 있다면 몇 시가 가장 아름다운가요? 이것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12월, 1월에 갔었는데 그때는 저녁 5시에서 6시 해가 질 때 바다가 가장 예뻤어요. 왜냐면 사실 몰타는 바다보다 하늘이 더 예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몰타에 있으면 구름이 하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 하늘이 진짜 예쁜 나라인데, 그 하늘이 노을 질 때는 더 예쁜데 바다랑 같이 있으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자면 노을이 지는 시간대에 가장 몰타 바다는 예쁘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질문은 어쩌다 바다 덕후가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제주도 월정리 바다 앞에서 2달 동안 살았던 기억 때문입니다. 대학교 마지막 여름방학 때 저는 그때도 취직 준비를 하지 않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2달 동안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일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때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바다를 보고 바다를 보면서 일을 하고 점심 먹고 바다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다시 와서 일을 하고 밤바다에 가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같이 지냈던 사람들도 저한테는 진짜 완벽할 만큼 좋은 사람들이었어서 풍경도 사람도 너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그때여서 그때의 추억으로 바다를 계속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뻤던 바다와 가장 좋아하는 바다를 물어봐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월정리 바다 앞에 살았던 때라서 가장 좋아하는 바다는 제주도 월정리고 가장 예뻤던 바다는 몰타의 골든베이라는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딱 중간에 서서 바다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두 바다가 다 예뻐요. 이제 사진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제목은 시더시고요.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담았다는 의미고 필름 사진으로만 작업했습니다. 이 사진들 촬영했던 시기는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월 동안 2달 몰타에서 살면서 찍었던 사진들이랑 2월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80%는 몰타 사진들이 있고 한 20%는 유럽 사진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용한 카메라는 제가 5회에서 소개해드렸던 펜탁스 미로 전부 촬영을 했고 필름은 코닥 컬러 플러스 200이랑 코닥 울트라맥스를 사용했는데 울트라맥스를 조금 더 많이 사용했고 이 필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필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인 사진집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궁금하실 테니 사진집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고 펼치면 이게 제일 첫 장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바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쭉 담아낸 사진들이에요. 이런 사진이고 제일 먼저 이제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집의 제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그 제목을 따라간다고 제목에 따라서 담기는 사진들이 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정하게 된 계기는 일단 몰타에서 도착해서 이튿날 바닷가를 따라 걸으면서 근데 바다를 본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시더시네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되게 유치할 수도 있는데 발음이 되게 하기 편하다 이 생각도 들었고 몰타는 섬이어서 다 바다인데 그 바다 앞에 벤치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책도 읽고 노트북으로 영화도 보고 뭐 밥도 먹고 그냥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되게 바다 앞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저는 너무 또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도 바다가 있었는데 어차피 매일 가는 게 바다고 거기 주변에 그렇게 바다 앞에서 자유롭게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나는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이걸 담아보자. 그리고 며칠 전에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그거 시더씨는 사진집 제목으로 해야겠다 이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진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찍은 사진들은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바다를 너무 좋아했고 바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더 좋았기 때문에 이 사진들은 제가 정말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진집의 판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진마다 되게 특유의 분위기가 있고 그 분위기를 잘 살려낼 수 있는 판형들이 있어요. 판형이라는 건 이제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 사실 저도 이 시더씨 사진집을
지금 완성된 판형이 아닌 조금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었는데 그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가로로 그 작은 사이즈로 했었는데 그렇게 만들면 세로 사진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로 사진도 크게 보였으면 좋겠고 가로 사진도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예 그 원래 만들었던 거는 싹 다 버리고 제 사진에 맞는 판형을 찾기 위해서 외국 사진집 그리고 뭐 한국 작가분들이 찍은 사진집 이런 모든 사진집을 보려고 한동안 사진집만 계속 보고 다녔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자 본인의 사진에 맞는 정말 그 사진을 잘 드러내줄 판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방법으로는 다양한 판형인 사진집을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이거는 뭔가 해보고 싶다 혹은 이 판형은 내 사진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 보다 보면 그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런 후보를 한 3개를 정하셔서 이제 사이즈를 잘 기록을 하시고 집에 오셔서 그 사이즈에 실제로 내 사진을 넣어보는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해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이거다,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판형은 결정해 주시면 손쉽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이 제가 이 시더시 사진집 판형을 결정할 때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진집 배치 순서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배치는 제가 실제로 사진들을 배치하면서 느꼈던 건 소설이나 시 같은 거는 글로 이야기가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사진집은 이미지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사진으로 어떤 이야기를 쓸지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치 순서는 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이 왼쪽에도 들어가고 오른쪽에도 들어가는 페이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배치를 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데 좋은 사진집을 일단 많이 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저는 되게 이 사진 배치를 너무 잘했다 싶은 거는 하나를 샀고 그거를 계속 보면서 그 중에서도 이 배치는 너무 잘했다 이런 페이지는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놓고 제 사진집을 작업을 할 때 그 포스트잇 붙여놨던 데를 계속 보면서 했거든요.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아마 일단은 많이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많이 보라고 하냐면 저도 당연히 처음에 배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하는 건 어려운데 보는 건 쉽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 페이지는 너무 좋다 이러고 끝내면 안 되고 이걸 보면서 이게 근데 왜 좋은 거지? 이러고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계속 보다 보면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 같이 있을 때 매력적인 이유는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의 포인트 컬러랑 오른쪽에 있는 포인트 컬러가 도색이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구나 혹은 비슷한 톤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구나 아니면 선의 형태가 뭔가 이어지는 게 있구나 혹은 뭐 두 사진을 배치했을 때 이거 되게 여러 가지로 상상하게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잘 돼 있는 배치들이 있어요. 이유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은 봄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표지 사진을 어떻게 이 사진으로 고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진 외에도 다른 표지 후보 사진들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이게 제일 먼저 선택했던 표지 사진은 아니고 진짜 제일 먼저 선택했던 건 이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으로 해보니까 왠지 이 사진은 좋긴 한데 쓸쓸한 분위기가 더 커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행복함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서 탈락이 되었고 실제로 이 사진으로 표지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그 두 번째는 이 사진도 표지의 후보였어요.
왜냐면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 표지 후보였는데 이 두 사진은 왜 탈락이 되었냐면 사실 이 두 개의 색감은 되게 하늘이 예뻤던 날들에 찍었던 색감이어서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요게 표지였어요. 그러면 이 표지를 보고 사람들은 이제 표지가 첫인상이니까 이런 색감들이 많은 사진들이 있겠네 하고 펼치겠지만 사실 제 사진은 이런 색감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차분한 톤의 색감도 많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표지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 표지, 이거는 왜 이게 선택이 됐냐면 일단 제일 큰 건 작업을 했을 때 이전에 했던 표지들보다 훨씬 제가 담고 싶었던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다고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바다가 엄청 잘 보이지도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후보 사진들보다 색감이 막 더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냥 제가 일상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집 앞에서 찍었던 그냥 일상적인 느낌이 가장 강했고 이 할아버지 뒷모습을 보면 딱 그냥 바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느껴지는 사진이어서 이 사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체 사진을 아우를 수 있는 표지 사진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을 표지로 하기보다는 뭔가 이 사진이 전체 사진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사진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애정하는 사진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가장 애정하는 사진은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전날 사진을 찍는데 필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쁜데 필름이 없으니까 사진을 못 찍어서 뭐야 필름 없는데 근데 필름이 없는데 너무 아쉬워서 계속 뷰파인더를 대고 찍었어요. 그 빈 필름으로. 그럴 정도로 너무 아쉬웠고 그걸 계속 보면서 이거 찍었으면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러고 계속 아쉬워하다가 결국엔 당연히 못 찍었죠. 그리고 다음날이 됐는데 신기하게 그 전날 봤던 그 하늘색이나 분위기가 똑같이 된 거예요, 다음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과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찍었던 사진이고 그 이 사진을 보면 뭔가 내가 놓쳤던 순간을 다시 찾아낸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볼 때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다른 바다 사진집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거였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진집 하나는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달바다라는 사진집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달이 떴던 바다들을 모아서 또 사진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그 잔잔했던 바다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음악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더씨 두 번째도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이번 겨울쯤에 또 다른 나라를 한 2달 정도 여행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당연히 바다 앞에서 설 거고 아마 그때 찍은 사진들이 예상하는 건데 시더씨의 두 번째 사진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독립출판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봬요.